네, 이번에는 B2B 세일즈 제8강, B2B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매출 향상을 위한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세일즈 퍼널이 나와 있는데 인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제 구매 의사를 갖고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이런 거를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맞춰서 각 그 활동이 정해져 있죠.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잠재 고객을 만들어내는 마케팅의 영역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 이 잠재 고객과 고객이 실제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걸러내기 위한 뭐 반트시 기법 같은 걸 통해서 리드를 너처링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세일즈 쪽에 팀에 넘기는 SQL을 넘기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그 데모, 견적 제출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딜까지 클로징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는 요새는 이제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이 개발이 돼서 히트를 치면은 소위 말해서 블록버스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신약이 몇 조 이상의 매출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약 물질이 그대로 신약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죠. 임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약 물질을 동시에 개발을 해서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걸 다 거쳐서 신약까지 만들어내는데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매출도 세일즈 분야에서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 고객사에서 굉장히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매출이 난다는 보장이 없고 새로운 고객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서 매출 나게끔 하고 유지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모든 걸 우리가 파이프라인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조금 더 이제 세일즈식으로 이야기하면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망 고객을 만들어내고 육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스펙팅, 퀄리피케이션, 니즈 어널리시스, 밸류 프로포지션, 프로포절, 니고시에이션, 클로징 어 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시로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올해 매출 목표가 10억 원인 영업사원의 케이스예요. A기업 세일즈 담당자 올해 목표는 10억 원이다. 세일즈 담당자는 기존 거래처에서 5억 원가량 매출이 확실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신규 문의처에서 5억 원을 채워야 한다. 그간의 경험상 신규 문의처가 실제 고객이 될 확률은 20% 정도이므로 25억 원 정도의 문의가 있어야만 5억 원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잠재 고객 가 회사는 5억 원어치 문의가 들어왔으나 이제 브로셔를 검토하는 수준이고 나 회사는 10억 원 구매를 이야기하다가 나 회사의 담당자가 바뀌었다. 다 회사는 5억 원어치를 살 것 같은데 경쟁사와 A 회사죠. 이제 A 회사의 경쟁사와 견적을 비교 중이다. 라 회사는 1억 원어치 도장을 찍기 직전이다. 바 회사는 한 번에 7억 원 이상을 구매하는 업계의 큰 손이긴 한데 주로 A 회사의 경쟁사인 B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 이때 A 기업 세일즈 담당자는 어떤 활동을 펼쳐야 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엑셀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나다라 마바까지의 이 고객과 논의하는 수준이 다 다르죠. 이를테면 가 고객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브로셔 받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로 계약까지 이룰 확률은 10%로 보는 거예요. 5억 원인데 10%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상 매출이 0.5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액션 플랜을 세워봐야 돼요. 1단계에서 결국에 5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 영업사원은 생각하는 거죠. 아, 엔지니어를 데리고 가서 같이 화상 미팅을 한번 해서 우리 제품 조금 더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에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 좀 미리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회사는 10억 원이에요. 근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4단계까지 가격 일정을 협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률 한 50% 정도는 보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1, 2, 3, 4, 5단계를 지금 10%, 20%, 30%
50%, 90%를 했는데 이거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5단계로 하는 데도 있고 뭐 7단계로 하는 데도 있고 3단계로 하는 데도 있고 이 확률에 대해서도 각자 그 회사들만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반영해서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건 예시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꼭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 회사로 가보면 10억 원인데 50% 확률이 되니까 5억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딜이죠.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기업의 영업사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우리 회사 전무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우리 회사 전무님을 모시고 가서 고객사에 방문을 해서 직접 인사드리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언제 정말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나 혼자는 안 되겠다. 우리 전무님을 모시고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쪽 담당자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견적서를 요청한 수준이니까 아, 다음 회사도 조금 더 단계를 높이고 싶은데 여기도 지금 거래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가격을 좀 깎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야지 단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회사 내부의 재무팀하고 아, 저 가격을 조금 더 깎아서 하면은 다 회사랑 계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결제 기간을 조금 연장해 줍시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적인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 회사는 도장 찍기 직전이었어요. 대신 금액이 1억 원이었죠. 어, 이런 거는 정말 개혁 일정이 제대로 문제가 없는가? 딜 클로징 명확하게 일단 하자. 1억 원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마회사랑 바회사는 7억 원 정도 사는 큰 손이지만 지금까지 거래나 교류나 소통이 없었죠. 그래도 이거 그냥 버려둘 거냐? 포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 마회사는 다음 달 전시회에서 오는데 여기서 브로셔를 전달해야 되겠다. 혹은 여기 협력업체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프로세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영업사원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 예전에 우리 회사 좀 알아보니까 우리 회사 내부에서 바회사 쪽에 부장님하고 아는 사람이 좀 있다던데 바회사 부장님한테 그래도 미팅을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바회사에서 좀 까다롭다는데 인증이랑 규격이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 부합을 하나? 일단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액션 플랜, 각각의 어카운트별, 세일즈 전략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다라 마바 다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당연히 나 회사에 일단 집중을 하겠죠. 나는 당연히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나가 돼야지 5억 원, 1억 원을 해야지 앞선 확정된 5억 원이랑 합쳐서 1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 회사에 일단은 집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MQL은 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리드죠. 그래서 뭐 관리 번호, 회사 연락 온 사람들 담당자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회사명, 직급, 부서, 이메일 주소, 휴대폰,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문의를 해왔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회사 뭐 홈페이지에 남겼는지, 전화로 왔는지, 사람을 통해서 왔는지, 마케팅 소신 동의 받았는지, 접수 시간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마케팅 퀄리파이드 리드이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잠재곡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반트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 있는지,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 구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또 다 하게 되면은 SQL로 넘어가면은 아래처럼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위에 거에 사실상 오른쪽에 더 셀이 형성이 돼서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관리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제품이 뭐고, 금액, 예산, 권한, 니즈, 일정, 그다음에 우리 회사와 어떤 회사 경쟁하고 있는지, 경쟁사 상황, 그다음에 지금까지 논의 진행되는 수준, 단계를 넣고 활동 내역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며칠엔 뭘 했는지, 그 다음 주에 뭐 했는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하면 이 가만 고객들에게 집중적인 활동을 하게 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 각각이 이런 또 활동을 하겠죠. 직원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일즈 1팀에 다섯 명의 직원이 있고 A, B, C, D가 있다 했을 때 뭐 각각의 연간 매출 목표가 있고 예상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예상 또 매출이 있죠. 나는 올해 10억을 해야 되는데 난 12억 정도 할 것 같아. 나 12억 정도 해야 되는데 10억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럴 경우에 이 팀장은 이런 걸 보면서 아, 어떻게 코칭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역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A 같은 경우에 10억을 해야 되는데 12.4억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나기업을 만약 수주를 못하면 얘는 100% 달성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든지 메꿀지 다른 대안을 찾아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B, C, D, E 각각의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흐름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디테일까지도 봐야 됩니다. 어떤 특정 기업의 매출이 몰빵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 분산이 되어 있는지 새로운 신규 유입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클로징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는 게 매출 팀장의 역할인 거고 이 각각의 또 팀의 금액들이 또 올라오면 세일즈 디렉터는 각 또 팀별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른 코칭과 액션 플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쌓이다 보면은 이런 당연히 관리 툴 같은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다 이런 엑셀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세일즈 관리, 고객 관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엑셀의 시대는 끝나고 클라우드 CRM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뜻이고 고객 관계 관리라고 부르는데요. 요새는 영업사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죠. 외부에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똑같은 엑셀 양식에 입력을 하고 있겠어요. 다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정보를 올릴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엑셀을 사용한다는 좀 구태의연하고 옛날 방식 같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의 CRM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디렉터나 C레벨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의 화면을 좀 보게 돼 있어요. 이걸 뭐 대시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목표 대비 몇 프로 정도 와 있는지 세일즈 파이프라인은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영업사원별로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월별의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포캐스팅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군 잘하고 있고 누군 못하고 있고 누구는 어느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일즈 디렉터급 C레벨에 있는 분들은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회사 전체의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일즈 팀장, 세일즈 본부장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일즈 이거는 이제 디렉터급 이상의 화면이지만 세일즈 랩은 또 본인에게 맞는 화면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어카운트별로 매출이 어떠한지, 제품별로 어떠한지, 자기의 활동이 어떻게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활동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CRM 솔루션은 이제 세일즈포스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뭐 포캐스팅, 그리고 마케팅 리드 정리, 컨택, 고객 정보에 대한 관리, 테러토리 매니지먼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요. CRM 솔루션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망 고객을 만들어내고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고객사와의 논의 단계에 걸맞는 액션 플랜을 펼쳐야 됩니다. 세일즈맨은 신규 가망 고객 개발, 고객과의 논의 수준 향상, 계약 경사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목표 금액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MQL, SQL을 통해서 세일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세일즈 팀장은 구성원의 SQL 정보를 통해서 팀의 매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잦은 외근, 실시간 정보 공유,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매출 관리를 엑셀로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CRM 솔루션을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임원 및 CEO는 CRM의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서 회사 전체의 현재 및 예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고 세일즈포스가 대표적인 CRM 솔루션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